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 시험에 잘 나오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좀 시간을 좀 투자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간단해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의 지위에서는 추위 거절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게 핵심이고 나머지 경우는 추위는 무조건 답이 맞고 추인할 수 있고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 결론은 다 간단한데 왜 그렇게 되는 데에서 설명이 필요하고 그 설명 과정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있고 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의 지위란 게 있죠. 지위라는 게. 어떤 지위가 있냐? 지위는 있는데 나눠진다고 했죠. 상대방이 보호할 신뢰가 있는 경우.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135조에 따른 계약 이행의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아니면 과실이 있는 경우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서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만 계약상 이행의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떤 지위에 있죠? 이 사람은 추인권 또는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한다?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고 대부분 시험에서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다. 즉 유일한 상속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다. 그 얘기는 본인의 지위 상속권은 추이권과 추이고정권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를 시험에 나오거나 강학서는 본인의 상속인 지위.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권이나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거죠. 상속인을 본인을 상속했다. 본인이 사망이기 때문에 묶는 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의 지위를 받아서 뭘 행사할 수 있죠? 추인권이나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악이냐 따지지 않고 추인권은 어떤 의사표시죠? 계약을 이행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거죠. 지금 상대방의 관계에서 묻는 겁니다. 지금 무권 대리인 추인 고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과 관계에서 문제입니다. 근데 추인권은 지금 상대방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액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죠.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추인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상대방의 선악에 상관없이. 근데 문제는 소재는 뭐냐면 여기에요. 추인 거절권. 근데 추인 거절권은 뭐냐면 계약의 효력을 기속시키지 않고 확정적으로 무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상대방이 선이거나 무과실인 경우는 어떤 책임이 있다? 계약 이행 책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외관상 충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본래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상 이행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추인고조권을 상속받았음을 기하로 해서 이를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된 거예요. 출발은 계약상 이행 책임이 있는데 나중에 이러한 사정으로 추인거절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했는데 대법원 판례보다 이러한 경우 무권 대리인 본래 계약상 이행 책임이 있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상속했고 그러한 본인의 상속의 지위에서 추인고절권 행사하는 것은 정의관념상 허용될 수 없다. 그게 뭐다? 신의 측에 입에대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추인고정권 행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무권 대리인은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기의 지위에서 계약상 이행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는 이런 지위가 없으니까 충돌의 문제가 없는 거죠. 충돌의 문제가 있을 때 신의치 위반이라는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충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출발점이 상속이라는 사실로 확정적인 무용적 무효가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지위가 혼동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병존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요것 때문에, 요 차이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충돌의 문제 발생이 이 경우에는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는 요 경우를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볼까요? 자, 페이지 85쪽 자습서 방가로 2에 동그라미 1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지에서 이 경우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사망했고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만 동그라미면 상대방이 악이어서 무권 대리인이 135조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안에서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권 대리인이 추인 거절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겠죠. 근데 가운데였죠.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누가 행사하는 게 지금 허용 안 되냐면 결국은 무권 대리인이에요. 앞자만 요십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무권 대리인에게 135조의 책임이 있다는 전제.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 이 무권 대리인이 뭐 상속인 지위에서 그런 표현을 기억하게 되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익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럼 이게 혼동되는 경우에는 반대예요. 본인, 무권 대리인. 좀 전에는 무권 대리인 앞에 있지. 시간적으로 이제 무권 대리인이가 먼저 앞에 있었던 거. 이것도 무권 대리인이고, 근데 본인. 아까는 이제 무권 대리인 앞에 썼고 이제 본인 뒤에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인이. 왜냐면 앞에는 이제 본인이 사망한 거고 지금 무권 대리인 사망하는 걸 좀 쓰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지위가 있었죠. 그게 뭐였었죠?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이건 본인의 고유한 권리예요. 근데 무권 대리는 135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유일한 상속인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상속을 하겠죠. 무권 대리인의 상속인이 되죠. 누가? 본인이. 무권 대리인 상속인이기 때문에 135조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앞에 거와 다른 게 뭐냐면 본인은 추인을 하는 것은 문제 없겠죠. 135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추인 거절권은 이 충돌이 되잖아요. 추인 거절은 계약 이행인 책임과 반대잖아요. 그러면 앞에 같은 누르면 신의치 위반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신의치 위반이 뭐냐면 무권 대리인이 앞에서는 자신의 계약상 이행 책임이 있어요. 계약을 이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연한 사정에 본인이 사망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너는 이렇게 책임이 있는데 나중에 이런 우연한 사정으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서 거절하는 것이 신의치에 반한 건데 지금 뭐예요? 본인은 원래부터 할 수 있었어요. 본인이 원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행사하는 거지 못했던 것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치 위반이 아닙니다. 결론은. 그 차이점이 뭐냐면 좀 전에는 무권 대리에게 추인 거절권이 없었어요. 그 사람 뭐를 했다? 계약 이행의 책임이 있었는데 우연한 사정에
계약 추이 거절권을 상속받아서 그걸 행사하겠다는 게 잘못된 거고, 이 사람은 원래부터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우연한 사정에 이게 된 것뿐이에요. 원래 할 수 있던 걸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신유치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행사죠? 이건 본인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추이 거절권이나 행사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추인권 행사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신유치 위반의 문제가 어딘지, 그건 무권 대리인,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했을 때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서 계약상 이행 책임이 있다는 경우에 상속인 지위,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거절권을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냐? 안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86페이지 방가로 3번은 본인이 무권 대리인 상속한 경우는 본인의 지위에서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 소재, 무권 대리인 상속의 문제는 딱 한 군데, 무권 대리인이 상속인이 돼서 추인 거절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렇게 경쟁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경우 선의 무과실인 경우, 악인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의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충돌의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이해할 책임이 없잖아요. 신의칙 위반은 뭐다? 계약상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 우연한 사정으로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된 거지, 무권 대리인 자신에게 그런 책임이 없으면 신의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을 구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 심층적으로 심화학습을 요할 정도로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상대방의 채권과 철회권. 채권권 뭐라고 했죠?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돌아봐서 채권권은 본인한테 물은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채권권은 어떠한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이더라도 채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얘 비교라 그런 질문이 나오냐면 철회권의 경우에는 선의를 요하기 때문에, 선의자만 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와 비교해서 채권권에 대해서도 악의자는 못한다는 지문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셔야죠. 철회권은 계약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고, 채권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너 어떻게 할까? 그거 물어보는 건데. 다만 여기 이 지문도 잘 나오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요거 잘 나옵니다. 자, 요 집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채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다.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요거랑 비교해서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철회권은 유동적 무효를 어떻게 만든 거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확정적 무효 상태에서는 본인의 추인, 이 추인의 의미는 뭐냐면 무권 대리인 유동적 무효를 소급하여 유효시키는 추인을 못합니다. 추인은 유동적 무효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나중에 무효행위 추인하고 혼동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확정적 무효 때는 여기서 나는 언급하는 무권 대리 행위 전제는 본인의 추인, 그 추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139조는 추인을 하도 효력이 없고 일방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당사자가 무효의 하자가 없어진 이후에 알고서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때만. 자,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 지금 선의의 상대방은, 이게 포인트죠. 언제까지? 이게 중요하죠.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이 있을 때는, 추인이 있으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확정적 유효와 철회는 충돌되는 거죠. 철회는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나 그런 어떤 의사표시의 부합은 상대방도 첫 번째 목표 뭐예요? 계약의 이행이잖아요. 그래서 뭘 더 우위해졌다? 추인을 더 우위에 둔 겁니다. 언제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 철회할 수 있다. 반면에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쓰면 안 때는 할 수 있다 없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대방이 유효한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무권 대리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잘 보세요. 무효 행위가 아니라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없답니다. 무권 대리 행위는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은 뭘 전제하기 때문에 유동적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은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무권 대리 추인은 유동적 무효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왜 이런 표현이 나온다냐면 139조에 확정적 무효의 추인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추인한 표현을 쓰는데 무권 대리 추인과는 다릅니다. 이 추인은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당사자, 여기는 일방의 의사표시, 우리가 배우는 무권 대리 추인은 일방의 의사표시에서 형성권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당사자, 계약이라면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알고서 추인하게 되면 뭘로 본다? 소급화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률 행위가 있는 것을 본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상대방이 대릴 것을 알았다는 점, 지금 악의 점은 누가 증명 책임이 있을까요? 철회권의 효력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다투는 것은 누가 하겠죠? 본인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지금 본인 자신이 철회권 행사해서 확정적 무효를 만들려고 해요. 상대방은 그러면 철회권 행사하는 입장이죠. 뭐 자기가 악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선이라겠습니까? 선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증백적인 선에 준다는 게 어폐가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지금 철회권 효력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가 선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악이라고 하겠습니다. 악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철회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본인이 한다. 이것도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암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왜 이 사람한테 맞는지 효력을 이 효력을 악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철회권 행사를 못해요. 그럼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는데 그걸 저지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본인이겠죠.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했을 때 효력이 확정적 무효되잖아요. 그 다투는 것은 누구일 거예요? 본인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이게 확정적 무효라 유동적 무효 상태 보고 추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회의 효력을 막아야잖아요. 막은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명 책임이 있다. 악의를. 그런 식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무권 대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본인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자, 이 파트는 자습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보겠어요. 제가 얼핏 언급을 했었습니다. 유권 대리에서 유권 대리였고요. 주소가 어떤 일이 있었죠? 상대방, 이 사람이 매수인이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뭘 했죠? 매매대금 지급하면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고 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매매대금, 특히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지급한 것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채무를 이행한 것과 마찬가지다.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즉 대리인이 반드시 본인에게 돈을 전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인데 그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지 대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설사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매수로 수령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영향이 없고 설사 계약 해지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대리인에게 채무불이행의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이러한 결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유권들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이거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였죠. 계약 해지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에 채무불이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의 경우는 효력이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유효할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든 반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 주소는 언제냐? 이 유동적 무효 상태가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 등 같은 철회권 행사 등으로 말미암아 확정적으로 아니면 확정적 무효되는 게 언제게요? 우리 배웠죠?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으로 무효시키는 것은 첫째, 본인이 추인 거절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 지금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자 무권 대리행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무권 대리행에서 급부의 이행이 있었어야 돼요. 급부의 이행. 즉 비록 유동적 무효 상태지만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 지금 급부의 제공이 있는 경우입니다. 급부의 제공, 이행, 급부의 제공. 그러면 무효가 되면 돌려받아야죠. 부당이득 두 가지 형태 있죠. 급부, 부당이득. 또 하나는 침해 부당이 있는데 급부, 부당이는 법률행위, 특히 계약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고 그 효력은 두 번쯤 되고 그 계약에 따라 뭔가를 제공했을 때 무효니까 돌려줘. 그게 급부, 부당이득이에요. 그럼 땅에서 지금 주제도 무권 대리인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이 뭔가를 제공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줬으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생기지 않죠. 이제 전제는 확정적 무효였을 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직. 언제? 확정적인 무효 사유가 발생할 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안 되고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그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급부가 있어야죠. 그럼 돌려달라는 얘기죠. 근데 이 급부의 이행이 어디가 문제냐면 이제 주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쟁점에. 급부의 이행. 급부의 이행인데 여기는 이제 지울게요. 유권들을 했으니까. 급부의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법률행위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다. 급부 채무 이행, 그럼 급부 제공. 대부분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같은 돈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주느냐 문제죠. 첫째, 대리인, 무권 대리인에게 줬을 때. 무권 대리인에게 줬을 때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급부를 제공했을 때 과연 이 경우에도 본인의 상대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딱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무권 대리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 한 급부 제공이 본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당이득은 이득과 손해 개념이 말씀하죠. 법률상 없이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받는 거. 근데 무권 대리인은 지금 이득은 본인이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누가 받다? 무권 대리인이 받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다? 본인이 상대를 못하고 무권 대리인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네가 받은 이익 나한테 돌려줘 얘기하겠죠. 근데 상대방이 급부 제공을 본인에게 하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볼 건가?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본인이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판례는 실질적 이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눕니다. 나중에 실질적 이득의 개념이 또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소는 바로 이런 주소. 어떤 논리? 유동적 무효 상태가 아니라 확정적인 무효 상태에서. 그래서 86페이지에 자습서, 라항 제목이 이렇게 됐죠. 무권 대리 행위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라고 쓰는 거예요. 거기에 현관판 치르십시오. 그 다음 경우에 본인의 부당, 누구의? 무권 대리 받은 게 지금 쟁점이 아니라 본인의 부당이득 반환. 그게 하나의 쟁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수를 나눈 겁니다. 무권 대리일 때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 정리해서 한번 자습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페이지 단락으로는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제일 먼저가 보통의 경우에는 거기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급부를 수령한 자가 이익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급부 수령자가 법률상 원의 없이 이득을 취득한 자는 통상의 경우는. 근데 지금 무권대리행위입니다. 그런데 급부 수령자가 급부가 본인이 아닌 무권대리인 때 과연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했어도 부당이득 반환청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가 문제된다. 그게 하나의 쟁점이고요. 반면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급부를 이해한 경우에는 본인이 급부 수령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판례는 실질적 이득론을 적용하여 본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정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원래 급부를 받은 자 이득자가 되지만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실질적 이득론의 개념을 원용해서 본인을 이익 취득한 것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2회 시험에서 상대방이 누구한테 무권대리에게 급부를 제공했고 무권대리는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례를 출제한 적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본인에게 직접 급부를 이해한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우에는 아직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시험이 그래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주의사항 88페이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유효하게 급부를 수령한 경우와는 구별을 한다. 즉 유권 대리하고는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3번 상대방이 방가로 3번 무권 대리에게 급부를 이해한 경우 본인에게 급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없으므로 즉 본인의 급부가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본인이 이득을 취득한 적이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이득을 취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요거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급부를 위한 거.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한테 본인에게 있으면 급부를 있으면 이 사람이 급부를 받았기 수령했기 때문에 이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쟁점이 문제된 판례 사안은 독특했어요. 어떤 사안이냐면 제가 설명했지만 상대방이 어떤 경우면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어요. 그러면 본인 명의 계좌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득한 거죠. 계좌인데. 그런데 이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무권 대리인이 이 계좌에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다 송금했다는 얘기를 무권대리 하자마자 이 사람이 이거를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외형상은 이 사람이 돈을 받은 것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취득했어요? 무권대리 가져갔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인 무권대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득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이 아닌 이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하고 이 사람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누군가를 살펴봅니다. 결과적으로는 합당한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